지난주 PD가 잘라서 2주 만에 들어온 단신 뉴스 들어갈게요. 먼저 KBO 소식입니다. 내용 없으면 또 잘린다 이거 분명히. KBO는 2023 KBO 컵 독립야구대회를 운영할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네. 그 경기도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독립리그 대회 제가 개막전 중계하고 하나. 도움 말씀에 장성호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5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6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수원 파인 이글스가 이제 합류가 되면서 7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중계가 어떻잖아요. 성남 맥파이스하고 네. 연찬 미라클하고. 박찬영. 이게 뭡니까? 3루자 홈으로 갑니다. 이게 주자 3루의 위험함입니다. 이렇게 네네. 12대 11 났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중계하고 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찬원 선수가 성남 맥파이스 소속으로 뛰고 있었지. 경기를 던졌어요. 많이 네. 나오네요. 스카트들이 좀 이 정찬원 선수의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수비 좋습니다. 1루에 아웃입니다. 여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키움과 계약을 한 거예요. 와. 네. 근데 이제 기회가 된 거네. 예. 그러니까 청춘야구단에서 제가 봤던 선수들도 한 두세 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경현 회장, 안경현 선수 아들 안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요. 최강야구의 박찬인가? 그 NC 다이노스도 입단했잖아요. 네네. 예, 그냥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독립리그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 이제 프로팀 쪽에 이제 많이 스카우트가 됐으면 좋겠고, 네. 스카우트들이 와서 직접 지켜봅니다, 경기를. 야구라 채널 런치 3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야구 채널 유니폼을 입고 이번 주부터 방송한답니다. 지금 장선아가 입고 있는 유니폼인데요. 근데 재질이 네, 달랐죠. 조금 가벼워지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비볼드 비쿨 김현호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또한 야구를 도와주고 계시는 모던 디저트 캔케이크, 이제는 쿠키까지 만들고 있어요. 강종환, 김현석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AU 샴푸 박종명 대표님, 굉장히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이 강종환, 김현석 대표를 만났었잖아요. 회사에 와가지고. 네. 젊은 CEO들. 제가 일부러 부른 건 아니고요. 네네. 강기 만나러 왔다가 제가 이제 밥을 한 끼 대접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근데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저한테 가는 길에 또 이 카톡을 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장순아랑 만난 게 전 영광이었다. 쿠폰 좀 몇 개 주지. 장순아가 비밀리에 컴투스 이사님을 만나서 금요일 저녁을 먹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걸까요? 강캐를 너 빼고. 뭐라고 얘기했잖아. 네가 약속 있으면 안 보던 거 아니야. 말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예? 나 참네. 아니 그나저나 네. 오늘 지금 일요일 건데 오늘도 지금 컴투스 프로야구 게임 행사를 장순아가 맞아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시부터인데 6시까지 가야 돼. 변화가 안 된, 전 변화가 안 됩니다. 실투! 더블이다. 이게 병사입니다. 이게 병사다. 컴투스 프로야구 또 한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 터져라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단신 뉴스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유일한 강키의 단독 진행인 단신 뉴스를 날려버린 GPD는 내용이 좋아서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길어도 단신 뉴스를 꼭 넣어달라는 댓글만 남겨줬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자 여러분, 제 GPD 여기 인스타그램 여기 이렇게 주소 나가니까 거기를 좀 욕심 한 바가지 좀 보내주세요. 야, 근데 야구로 가자. 죽음으로 야, 근데 눈이 너무 무섭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라디오 조우종의 FM댕에서 독수리거든요. 강독수리. 왜 독수리야, 근데? 왜 강독수리야? 약간 털이 많이 난다. 마이크 타야지. 네. 아니, 이게 FM댕에 나가는데 제가 지금 약간 독수리 상이었나봐. 독수리 상이지 약간 이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앞으로 좀 몰려져 있죠. 아니, 그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은사님이 계세요. 네, 최태성입니다. 자전거 타고 직접 라디오에 오신 거예요. 우종이 형이 은사님이 저런데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자전거 타고 갔죠. 그 복장을 똑같이 하고. 안녕하십니까. 너무 약하다. 열정.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독수리 문장을 이걸 쓰고 나갔는데 KBSN의 강성철 스포츠캐스터가 안 오고 독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식사마리. 잡쌌어. 유희관 해설위원이자 네. 전 굉장한 그 야구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백승 투수예요. 네네네. 아, 일단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키우던 독수리가 사라졌거든요, 지금.
GPD가 그랬단 말이야. 얘가 쿠팡을 뒤지더니 야 이거 쓰고 나가라고 지금 제 어시스트를 한 거 도와준 거지. 근데 한 번 딱 쓰고 나갔어요. 근데 더 이상 쓸 데가 없더라고. 하나 경기 중계할 때 한번 그거 쓰고. 그럼. 하나이글스 비상하라! 이글스의 위리 파이팅! 위리가 독수리가 빨리 벗고 하자. 이제. 이게 78,000원인데 알았어요. 조종 FM 댕에서 한 4만 원 뺐고 영화 지금 야구로서 한 2만 원 뺐으니까 한 6만 원 정도는 회수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주 이제 오늘 일요일까지 성적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성적을 살짝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12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네. 8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순위가 있고 일단은 SSG와 LG 그리고 NC까지 이 세 팀이 일단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성적이었어요. 성적들이 좀 요동이 치죠. 원래 그 시즌 초반에는 네. 경기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요동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의 두산 베어스도 지금 4위인데, 지금 일단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괜찮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뭐 LG한테 지금 연패였죠. 네. 네, 그럼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방망이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최하위로 쳐져 있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김도영 선수하고 나성범 선수가 일본으로 출국을 했더라고요. 네. 이지마 병원이라고. 근데 이지마 병원 가면 진짜 어떻게 그 두 개로 뭐 이렇게 치료를 한대요. 네. 이만한 그 전류가 흐르는 짝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데 그거를 받으면 회복 속도가 진짜 한 30-40%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성범 선수하고 이제 김도영 선수는 좀 빠른 회복을 좀 가져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출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지난주 핫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동주! 160km 돌파! 정상에는 160.1km. 160.1. 1km. 네. 국내 선수 가운데는 가장 빠른 네, PTS 추적 시스템으로는 네네. 최초죠. 160km가 와. 넘은 선수가 국내 선수 가운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10일 기아전이었죠. 네. 박찬호 선수에게 던진 이제 낮게 들어가는 포심이 PTS 이제 PTS라고 피칭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네. 이게 스포츠 투아이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는 국내 선수 가운데는 처음으로 160km를 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PTS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네네. 160이 넘은 거는 세 번째입니다. LG의 리즈.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카스티오라고 있어요, 한화에. 아, 맞아. 예, 카스티오, 그 선수에 카스티오. 이어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예. 네. 국내 선수로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과거에는 장성호 위원이 그 최대성 선수의 159. 와. 그건 159. 그게 2012년 9월 7일 경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 선수의 재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풀 카운트. 2번 타자 상성호. 빠져나가는 삼진. 바깥쪽 골치입니다. 장성호를 빠른 볼로 빡지르는 최대성. 그리고 이제 안윤진 선수도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는 160km 넘은 적이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160km가 넘은 적이 없어요. 아. 159가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158.4라고는 뭐 기사에는 나왔는데 아마 150 그 네, 네. 그 언저리. 네. 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선발 투수 가운데 네. 150km를 넘는 공을 던지는 선수가 딱 3명입니다. 네. 외국인 선수 합쳐가지고 안우진 선수가 154.8 평균,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가 153, 오. 그리고 알칸타라 선수가 150.4 이렇게 3명만 지금 150km를 넘는 선발 투수 가운데 평균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기사에서 봤는데 한국인 이제 주요 역대 투수 가운데 최고 구속도 보니까 이제 박찬호도 159까지가 지금 최고 구속이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네,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동주 선수가 이 구속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장승나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한 것처럼 올 시즌 선발로 뛴 두 경기 다 괜찮았잖아요, 지금. 네. 와.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기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고, 네. 문동주 선수가 작년 시즌에 좀 아쉬웠던 거는 좀 이렇게 시즌 출발이 좀 늦었어요. 옆구리 부상인가 아마 당하면서. 네. 사실 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또 회복을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좀 늦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부상이 있는 바람에 또 퓨처스를 한 번 더 갔거든요. 네. 그 올라온 이후에는 사실 시즌 말미에는 굉장히 좋은 공을 던져줬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동주가 올해 진짜 포텐이 한번 터질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그 예측대로 올 시즌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은 문동주입니다. 네. 근데 이 문동주 선수의 이제 기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읽어봤는데 아버지가 해머 던지기 국가대표 선수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깨가 좋을 수밖에 없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DNA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운동 DNA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머 던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도 좋아야 되고 팔에 힘도 좋아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동주 선수도 아버지의 어떤 그 피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장흥군청 육상팀의 그 문준흠 감독이라고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이 네. 아버지인데 DNA가 확실히 좋네. 네. 그러니까 오타니도 보면 어머니가 배드민턴 선수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도 사회인 야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형도 아마 사회인 야구를 했고 누나가 무슨 선수야? 탁구 선수였나? 하여튼 다 운동 집안이에요. 오타니는? 네, 오타니 선수 집안이 다 운동 집안이에요. 와. 네. 근데 문동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냐는 게 뭐냐면 예. 저는 이제 그 그게 궁금해요. 투수를 이제 항상 볼 때 네.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폼을 갖고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특이한 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기량 향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약간 걸림돌이 있어요. 네. 근데 문동주 선수 폼을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음. 이쁘고 우한 정통파로서는 거의 뭐 정말 정석에 가까운 폼을 갖고 있어서 아마 문동주 선수는 진짜 그 체계적인 훈련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미시키면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좋은 구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더 있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와. 문동주 선수는. 예. 네. 아니 보니까 많은 해설위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던진다. 폼이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폼에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다고. 네. 야. 무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회전력이라든가 좀 더 뭔가 자기 그 폼에 맞는 100%의 어떤 그 뭐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연마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네. 문동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진짜 163, 뭐 164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정말 드는 투수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문동주 선수가 좀 참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에 대해서 막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더 많은 이닝을 던졌어야 됐다, 더 잘 던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진짜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성공을 하고 이런 선수들이 더 빠른 공을 던져야죠. 알겠습니다. 문동주 최고야! 자, 한 분 정리됐습니까? 네. 좀 긴데 문동주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돼서 네. 일본전 선발로 나가서 일본을 꺾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독수리가 되어서 일본을 물어뜯어라. 아니 뭔 독수리가 돼요. 대표팀이라는데. 최정 2,000안타 기록. 야, 최정 선수가 드디어 2,000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뭐 장사나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이 2,000안타를 최연소 2,000안타를 기록한 또 타자였는데 이제 KBO 리그 역사상 17번째 그렇죠. 2,000안타가 됐네요. 네. 우타자로는 이제 홍성훈, 김태균, 정성훈에 이어서 네. 네 번째 12일 경기였죠. 삼성의 이제 이호성 선수를 상대로 예. 좌중간 2루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2,000번째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최정 선수가 2005년에 데뷔를 했는데 네. 2023년에 드디어 2,000안타 고지를 밟게 됐는데 일단 최정 선수는 2,000안타도 2,000안타입니다만 몸에 맞는 공 또 313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홈런에 대한 기록도 있으니까. 홈런은 아마 이제 내년쯤이면 예. 이승엽 선수의 기록에 좀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올해 뭐 개수 채우고 내년에 뭐 이제 평균 정도만 때린다고 한다면 이승엽 선수가 갖고 있는 467개는 아마 내년 시즌 말미 아니면 2025 시즌 초반? 그때는 홈런. 네, 요때면 아마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이 2,000안타는 또 전 SK, 현 SSG 랜더스 구단 최초의 2,000안타 선수가 됐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야구에서는 이 2,000안타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2,000안타. 그러니까 이게 1,000개를 때린 것도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0개면 네. 그냥 100개씩 딱 20년을 때린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100개씩 20년. 100개씩 20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경기 수들이 이제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각 팀의 이제 주전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2,000원대를 목표로 가죠. 그리고 아마 2,000원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예. 네. 근데 이제 2,500개, 3,000개. 그러니까 3,000개까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KBO 리그에서 계속 활약을 한다면 있으면. 3,000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때릴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박용택 위원의 어떤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손아섭 선수는 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2,500개, 2,500개까지도 때릴 수 있는 저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최정 선수가 2018년도 겨울에 이제 6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네. 6년 계약이 마지막. 어. 근데 뭐 지금 같은 성적을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으면 최소한 뭐 2년에서 3년 계약은 충분히 더 하면. SSG에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뭐 기간이 뭐 한 4년? 네. 뭐 길게는 5년 정도 잡으면 네. 예, 최동 선수도
박용택 그러네. 위원의 뭐 기록에 충분히 뭐 도전해볼 만한 수치를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 시즌에 뭐 한 120개, 130개, 120개만 쳐도 그 그렇죠. 기록을 깰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최정 선수는 타점도 있고 예. 홈런도 걸려 있고 그러네. 예, 그리고 득점도 걸려 있거든요. 예. 예, 아마 이제 최정 선수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만 평균치 정도만 낸다고 한다면 각종 기록들 아마 야, 모두 다 1위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WAR이 역대 1위가 양준혁 선수거든요. 역대 1위. 예, 82.67. 제가 알기엔 WAR도 우리 장승나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장승나는 저는 이제 55점 조금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양준혁 선수의 기록이 87.22네요. 상당히 높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최정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WAR이 82.67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정도면 아마 양준혁 선수의 WAR, 통산 WAR 기록도 아마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마 각종 기록을 아마 최정 선수가 다 갈아치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네, WAR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세요.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네가 아는 척하고 싶은 거야? 아니, 제가 소년장사 최정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꿔가고 있는 전설 최정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정 선수의 기록. 네. 자, 그리고 이천호 도박 사건. 이게 이슈 아쉽습니다. 일단 이천호 선수가 결국은 불법 도박을 하게 돼서 네, 인정을 불법 했고 인터넷 도박 네, 네. 인정을 하게 됐네요. 시인을 했죠. 네. 처음에는 3월 말에 1차 면담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돈을 빌려줬다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했었구나. 이제 KBO 쪽에서 이제 검찰 조사 의뢰를 맡겼죠. 네. 검찰 조사 해보니까 이천웅이란 답이 나왔고 어허. LG 쪽에서도 뭔가 이제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천웅 선수 엔트리 제외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천웅 선수가 이제 시인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돈을 빌려줬다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검찰 조사 봤더니 이제 직접 이제 인터넷 도박을 한 거로. 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이천호 선수는 KBO에서 뛸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고 그 KBO 쪽에서는 이제 상벌위원회를 열겠죠.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KBO 규약을 보시면 151조에 네. 품위 손상 행위라는 게 있어요. 도박. 있죠. 도박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 1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 그리고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KBO가 뭔가 이제 징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뭔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이천호 선수에게 이제 제재를 이제 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 내에서도 아마 자체 징계를 내릴 겁니다. 네. 근데 자체 징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요즘 이제 KBO에서 징계를 때리게 되면 구단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 걸로 얼마 전에 제가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BO 징계가 나오게 되면 네. 그러니까 LG 쪽에서 추가 징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금 안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 NC의 그 방역법 위반 네네. 했을 때도 그 KBO 구단 징계. 징계도 있었고 구단 징계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마 자체 징계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체 징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BO 징계를 만약에 받게 되면 구단에서는 따로 징계를 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LG 쪽에서 이천웅 선수가 시인을 한 이후에 자체 징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뭐 별다른 네, 조치가 없다고. 없어요. 알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KBO 징계를 일단은 받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구단에서 어떻게 할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그때 내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G 트윈스 구단은. 네.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인터넷이든 어떠한 뭐 사설이든 이 프로스포츠와 관련된 어떠한 뭐 도박이나 내기나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되는 하면 거죠. 안 되죠. 안 되는 네, 거죠. 토토도 안 되고요. 토토도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토토가 아니라 불법 인터넷 도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인터넷 도박이 불법 도박. 만약에 뭐 불법으로 바카라나 뭐 이런 뭐 블랙잭이나 이런 걸 한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무슨 불법 많잖아요. 네. 그 저기 경기 그 승패 맞추기 거기에 한 건지는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고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이제 뭔가 이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죠. 지금 참. 그냥 김현수 선수도 이야기했고 김현 선수가 굉장히 따끔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안 걸릴 줄 알았겠지. 도둑질 다 마찬가지고 안 걸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걸릴 줄 알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네. 근데 요즘엔 다 걸려요. 저는 예전에 뭐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박현준 선수가 그 도박
열리됐었잖아요. 네. 승부 조작. 승부조작. 승부조작이 근데 열렸- 아니라고 계속 하다가 박현준 선수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인했다는 바로 거예요. 시인했잖아.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시인해가지고 네. 이제 영구 제명되고. 그때도 이제 한번 얘기 많았죠. 네.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박현준 선수도 아니다 했는데 바로 귀국하자마자 검찰 수사 들어가서 바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이철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1차 면담에서 네. 만약에 뭔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기사가 나왔거든요, 먼저. 수도권의 모 선수가 이제 맞아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거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조사를 거쳐야 된다. 그걸 보고 KBO가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이게 수도권에 있는 선수가 이제 뭐 이렇게 불법 도박에 연루가 됐다? 네. LG 트윈스 구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했다고. 네. 그래야 정론 참작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아니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검찰 수사 들어오니까 그때 인정한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아요. 이게 사실 불법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지만 그 이후에 그 대처도. 이후에 대처도 사실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철웅 선수의 불법 도박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밝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KBO에서 있기를 바라면서 KBO 클린 베이스볼이 좀 이뤄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든가 죽어라!